자, 예, 12운성, 지난 시간에 생지하고 욕지, 그렇죠? 욕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모든 게 다 이제 사실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개념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보통 10성을 어프로치하는 경우가 있고, 12운성이나 이제 12신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보는 관법에 따라서 또 중요도에 따라서 12운성을 잘 안 보시거나 또 12신사를 잘 적용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취사 선택하는 거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는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하나의 관법으로 하나의 툴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활용성이나 유용성이 분명하게 있는 거고. 천간의 에너지가 지지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반응을 하느냐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을 이제 12운성으로 주로 살필 수가 있죠. 그 12운성이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완전히 생명의 생기가 끊어지는 이런 원 사이클에 이렇게 이제 비유를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가 좋고 이를테면 뭐 록이 왕이 좋고 병사 묘 절이 나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각자 그 사주 명식의 주인공이 어떠한 에너지를 특성화해서 주로 활용을 하느냐 쓰느냐 그런 부분인 거죠. 내가 사지에 놓였다라고 해서 죽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무슨 왕지나 록지에 놓였다라고 해서 뭐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닌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결국 이렇게 이제 대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관대라고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전 우리 이전 시절의 사회생활이나 어떤 관혼상제의 부분으로 보면 사모관대의 준말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모관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성인식 같은 것도 치르고 또 이렇게 봉건 시대에서는 뭔가 그 출세에 대한 관직으로 출사를 하는 이런 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성인이 됐다. 아니면 뭔가 내가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에 내가 업이 됐다 하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관대라고 하는 명칭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에너지의 속성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게 이제 축에서 관대라고 얘기를 하고 병은 간지로 붙을 수가 있죠. 병친이 이제 관대라 하고 같이 가죠. 화토는 동법이니까. 그 다음에 경금이 미에서 붙고 임이 술에서 붙어요. 술에서부터. 대표적으로 이제 갑을 보면 갑이 그렇죠? 자에서 그러니까 해에서 생을 하고 자에서 욕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축에서 대를 합니다. 대를 하고 대가 지나면 인이 돼서 간목의 뜻이 간목의 하늘의 어떤 그 의지가 땅에서도 가장 similarity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어떤 싱크로를 맞추는 것이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기 전에 착전의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착전의 상태.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기운이 에너지가 갑이 생해서 천간의 상황은 빼놓는 겁니다. 생해서 이 생의만 가지고 있는데 뜻만 가지고 있는데 이 자라고 하는 거는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어서 그렇죠? 해의 수축 수령 같은 수기이지만 같은 통일 응축하는 기운이지만 해의 임수의 에너지도 있고
또 이게 반발력에 의해서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막 이렇게 그 뭉치면 수축이 되면 압축이 되면 통일이 되면 그 반발력으로 그렇죠? 반발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에너지의 전환을 가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에서 우리가 흔히 일양이 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지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이렇게 깜깜하고 얼어 있고, 그러니까 자를 그래서 씨앗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씨앗은 가장 최소 단위로 응축이 돼 있지만 그 안에서는 봄에 어떤 그 초목으로 자라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의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에서 인으로 가기 전에 거치는 환경을 축이라고 하는 거죠. 축.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12신살의 개념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즉, 요게 개가 그죠? 이 기토라고 하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다 어떤 마디의 토들이 있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환경, 테두리 내에서 술 중에 신이 모습을 바꿔가지고 쭉 흘러왔어요. 술 중에 신이 근데 여기에 신으로 기토의 기중에 축 중에 신으로 술 중에 신은 신유술에서 그 전 사이클의 씨앗이 핵심이 수렴된 통일된 에너지가 이렇게 뭉쳐 있었다고 저장됐다라고 하면 그 저장됐던 것이 해자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때요? 이 축에서는 이미 인으로 탈바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콩과 콩나물의 관계를 보면 완전히 술 중에 신은 마른 콩나무죠. 거기다 정화로 한 번 더 수기를 더 빼려고 하는 이런 형상인 거고, 해자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축에 들어있는 신금의 동태는 조금만, 그죠? 계기만 되면 어때? 좀 많이 이게 노글노글해지고, 불어 터진, 뭔가 이렇게, 이 인으로 이렇게 새싹으로 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성질의 모습이 축이에요. 그러니까 축 중에 신금의 모습이라고. 신금의 모습인데 이 신금에 개수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게 어때요? 이 신금을 부풀리는 작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은 봄은 안 돼 있고 기라고 하는 이 틀에 토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막 팽창하고 폭발하고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압이 차 있는 거지. 축차들이 그래서 이게 축이노 탕화에도 걸리고 백호에도 걸리고 뭐 이런 에너지인 거죠. 그렇죠? 이걸 또 나중에 월살이라고 얘기하거든. 월살이라고. 그렇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보면 이런 축 중에, 그죠? 축 중에 이런 뭐 기토라든지, 이게 다, 이 무토 기준으로 보면 진중의 개수라든지, 미중의 을목이라든지, 술중의 정화라든지, 다 이렇게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안방마님이 그 안에서 이 곡간 키를 쥐고 이렇게 관리하는 듯한 형상인 거예요. 그 안에 하우스키퍼인 거지. 그래서 이걸 월살이라고도 해요. 월살. 나중에 신살할 때도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신살할 때도. 근데 이게 결국은 해묘미라고 하는 거는 다 이게 연지 기준으로 12신살 같은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묘미는 간목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해는 생지고 묘는 왕지고 그렇죠? 미는 화개지고. 근데 요 축은 해묘미의 목 운동을 하는 것을 사유축의 마무리 운동이기 때문에 금의 고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은근히 어때요? 그 생황묘 하려고 하는 일주의 이 일간의 내지는 연지의 그 어떤 존재성을 발현하려고 하는 것을 끊어낸다고. 차단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올리는 거예요? 이게 다 상문 조객이 나오는 거고, 이게 중단수가 나오는 거고, 장벽살이 나오는 거고, 고초살이 나오는 거고,
이게 무슨 그 활인 성분이 되는 거고, 이런 성분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막 기회만 되면 팍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관대인 거죠. 그러니까 압이 꽉 차 있는 상태, 관대라는 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게 유용무모하다. 용기는 있는데 뭔가 지모는 지략은 부족하다. 지식은 있으나 지혜는 부족한. 몸은 성인이지만 안에는 어때요? 아직 더 여물러야 되는 이런 성향들이 이게 이제 관대라고 하는 거예요. 폭주기관차다, 청소년의 기질이다, 뭐 이런. 그렇죠? 이게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이 관대가 이게 머리에 쓰는 모자 형식이고 허리에 두르는 이 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그러니까 또 이러한 관대는 다 진술충미토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 진취적인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면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나 이렇게 어떤 명예성이나 권력성이나 성분이나 이런 거를 취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 관대뿐만 아니라 화계라든지 뭐 반환이라든지 이러한 그 진술충미에는 다 이런 육친들이 임묘될 수 있는 땅이니까, 그죠? 그런 형충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주 자체내나 아니면 대세운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12운성을 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육친 관계라든지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이건 예를 들어서 정제고, 천을귀인 정제고, 식신이고, 또 뭐 예를 들어 이건 칠살 관성이고, 여기에 십성의 성분이 또 가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십성의 성분들이 다 가미되고 진술충미에 이건 뭐 음토가 되잖아요, 그렇죠? 겨울토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그 여름토가 되는 거고, 이런 성향들이 덧붙여지고 추가되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어때요? 관대라는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대지에 놓여 있거나 관대지를 일간으로 가지고 있거나 관대를 월지나 가까이에 일지나 이런 아니면 시지라도,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적인 측면으로도 관대의 성향이나 성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때 우리가 관대라고 본다. 그러니까 관대는 아직 미성숙의 단계인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떤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같이 하면 부딪힐 거고. 그게 예를 들어 이런 일주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그 일간 같은 경우 일주로 붙잖아요. 이렇게는 합축으로는 못 붙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지로 붙어 있으면 본인의 성향이나 배우자의 성향이나 동태들이 더 관대의 성향들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착전에, 그러니까 다 일간에, 그러니까 음간은 조금 달라요. 음간은 조금 다른데 양간 같은 경우는 다 록전 1위.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전후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록이 되기 전에 바로 착전에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록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간의 모습이 지지하고 딱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안정감이라든지 주체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대지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축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게 사유축을 마무리하고 해자축을 마무리하고 임묘진을 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 계절을 열어가려고 하니까 뭐 꿈, 희망, 포부, 어떤 그 액티브한 진취성, 이런 것들을 관대라고 하는 성분에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신을 관대, 상관이 꼭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런 관대 같은 경우는 자기 말과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직접 내가 쓰게 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대가 있으면 어쨌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서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성분들이 필연적으로 있게끔 돼 있다. 그리고 이 대는 이렇게 이제 어떤 테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이게 이제 나중에 운동성을 얘기를 할 때 신이라든지 임 같은 경우가 이렇게 관대에 임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축에는 이렇게 이제 경하고 기하고 정 이런 에너지가 임묘를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만약에 병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재성하고 관성이잖아요, 그렇죠? 재관이. 그러니까 남녀가 특별하게 어떤 그 후차적인 업상대체가 아니면 이 그 육친 간에 특히 배우자궁이 좀 불리합니다. 흔히 살아가는데 그렇죠? 배우자 남자하고 남편하고 아내가 다 경신이 되는데, 경신이 되는데 이 글자들이 여기에서 한 번은 임묘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묘의 상황 그리고 이런 테두리의 상황. 그래서 관대는 또 이게 그 유니폼, 흔히 말하는 제복의 의미가 있어요. 제복의 의미, 즉 전문직의 의미, 전문직의 의미. 뭐 의사라든지 이런 가운 입고 하는 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간호사라든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보통 묘지나 관대지나 이런 진술충미에 걸리기 때문에 한 공간에 이렇게 갇혀서 또 둘러싸여져서 이렇게 담장 치워져서 어떤 에너지를 쓰는 그러한 업상, 직업 이런 것들을 필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그래서 월살이 그죠? 밤에 이게 장벽살도 되고 고철살도 되고 이렇지만 밤에 이렇게 그 월을 붙인단 말이에요. 월을 그죠? 밤에 이렇게 어두울 때, 이 어떤 방향 제시를 하고 길을 밝혀주고 하는. 그래서 종교성인자, 복지성인자, 활인성인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어때요? 스스로는 이 성벽이 담장 위에서 달 보고 눈물 지을 수 있는 육친관계 성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성분이 다 있습니다. 진술충미에는 그런 성향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대 물론 이게 뭐 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진술충미에 그런 에너지들이 걸리면 일반적인 다른 글자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좀 몰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용무호하고 무모하고 지혜는 있지만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좀 부족한 상태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지금은 뭐 로스쿨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학부 졸업하고 뭐 이래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이제 그 고시 패스를 하면 그죠? 그러니까 20대 약관이라고 하잖아요. 20대 초반에도 영감님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그게 딱 뭐예요? 이게 관대의 모습인 거예요. 지식은 있어서 내가 라이센스는 땄어. 근데 경험은 없잖아. 인생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권력도 쥐었으니까 세상에 최고인 줄 알고 이럴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인생 쓴맛 좀 봐야 좀 수구리가 되는데 안 수구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는 보리삭이 펼 때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면 그 보리 가시 있잖아요. 가시가 바짝바짝 이렇게 밤송이 같이 서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관대의 모습이라고 해요. 전진성만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수용성이나 이런 거는 부족한 상태. 그래서 몸은 성인이지만 의식은 청소년 기질이다. 여기 이제 갑병무경임 양간은 말씀드렸는데 이 을이라든지 그렇죠? 음간 같은 경우는 음간을 특히 여기 정미라든지 기미 그다음에 신술 개축 같은 게 백호에도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간 같은 경우는 음간의 관대지를 양인에 준해서 그만큼 강한 에너지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진중의 을목, 미중의 정화, 그렇죠? 미중의 기토, 술중의 신금, 축중의 개수. 그래서 다 일간의 걸록 기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간, 을정기신계는 관대지를 특별하게 음인이라고도 합니다. 음인이라고 해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을 같은 경우 양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음인 양간 기준으로 해서 인이 되려면 이렇게 인이라든지 정은 살이든지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러한 에너지도 강하지만 특별하게 음간은 이렇게 관대지를 양인 기운으로 한다. 양인 기운으로. 그리고 이런 에너지들은 이 양간하고 달리 음간에 관대지를 놓으면 이를테면 을일간이 을진으로 못 붙으니까 어딘가에 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으면 일간의 뿌리가 되는 인목이나 묘목이 없다 손 치더라도 진중의 을목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진이 있는데 유가 있으면 조금 다르죠. 유중의 신금이 진중의 을목을 이렇게 니전체화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뿌리가 상한다라고도 보는데 그게 아니고 진이 온전하게 있을 때는 약하죠, 그렇죠? 일간이 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다른데 없지만 양인이라고 하는 이게 일간 기준으로 보면 정제잖아요, 그렇죠? 10성으로 보면 정제인데 12운성으로 보면 양간의 양인같이 음인같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음간의 속성대로 아주 은은하게 그래서 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인. 양인은 청룡언얼도라고 하면 음인은 은장도라고 하는 거죠. 비인, 음인. 그러니까 뭐 양간의 태지 같은 경우는 비인이라고도 하는데 신살에서는 어쨌든 양간의 성향하고 비유를 해가지고 음인이다. 그렇게 강한 에너지도로 얘기를 합니다. 사모관대에서 유래를 했고요. 자신감이 충만하고 의욕이 앞서는 모습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무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무법성의 어떤 그 인자들 아니면 이렇게 이제 월살 어쨌든 진술충미는 다 형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이 원국이든 대세운이든 작용을 하게 되면 그러한 형적인 물상이라든지 아니면 육친 간의 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대는 그대로 제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복의 형상, 제복의 의미. 나중에 이제 일주론 같은 경우 보면 일주론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봉좌인거라고 그렇죠. 봉법으로도 보고 또 좌법으로도 보고 인종으로도 보고 없으면은 이렇게도 보는데 이렇게 관대지에 있으면 제복이나 유니폼을 입는 직종 내지는 전문직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놓여지기가 쉽다. 뭐 비유를 들면 질풍노도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 미완성이고 반숙인 상태.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하면서도 특히 만약 식상이 이런 데 걸려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언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행착오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과 주체성은 높고 크지만 실제 정신적으로는 좀 미숙한, 미완적인 이런 형국이 있을 수 있어서 세상 물정과 사리에는 밟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축의 모습, 진의 모습, 미의 모습, 그렇죠? 병은 인묘의 생욕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사오미로 병화의 그 뜻을 확 펼치기 위해서 진에서 그렇죠? 진에서 수기 임수를 임묘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그 전에 그 어떤 술 중의 신금, 축 중의 신금의 모습을 다 그거 어떤 씨앗 같은 동태거든요. 그거를 다 임묘.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병진을 보면 병을 통제를 하는 것,
통제를 하는 게 임의 모습이고